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2일 오전 9시입니다. 사전투표일까지 7일 남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준석의 단일화인데요. 이준석의 단일화는 효과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첫째,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의 계엄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계엄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탄핵 과정과 계엄 때문에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윤석열과 국힘과 한동훈이가 있다는 거죠. 국민들은 3년 동안 국정을 파괴한 국힘과 윤석열 당을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있고, 또 탄핵을 이은 응징 심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국힘으로 돌아갈 리가 만무합니다. 둘째,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단일화만 하면 이기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갖고 나오는 게 박근혜 2017년 탄핵과 국정농단에 대한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이가 41% 얻고 홍준표 23, 안철수 21, 유승민 7, 8% 얻어서 범보수 진영이 쉽게 말해서 반문재인 진영이 문재인보다 10%를 더 얻었으니 범보수가 단결하고 이준석을 김문수의 단일화를 하면은 이재명을 이길 것이다 이러는데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2017년 조기 대선은 그때 안철수가 중간에 있었죠. 유승민과 홍준표가 합해봐야 30%였습니다. 홍준표 23, 유승민 7%, 30%였고 안철수는 진보 중도 합리적인 보수의 표를 얻어서 21%를 얻었는데요. 만약에 안철수가 출마 안 했으면은 문재인이가 50% 넘었을 겁니다. 즉 안철수는 진보 중도층의 표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2017년도 판하고는 다른 겁니다. 셋째, 지금 국힘에 뭐가 문제냐 하면은 한동훈과 윤석열 검사 정권을 들임으로써 이게 망한 정당입니다. 국민은 검사 정권에 대한 응징 심판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검사 정권이라는 것도 국민은 눈에 거슬리는데 계엄을 일으켰다는 것이고 국힘이 반성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준석이가 단일화를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준석이가 김문수로 단일화를 하면은 이준석의 표가 약 60%가 이재명 쪽으로 갈 것입니다. 고고TV가 항상 말씀드렸던 국힘은 개혁돼야 되고 중도로 가야 되고 진보까지 아울러야 된다는 건데 이준석이가 가져가는 표가 탈진보층 일부, 중도층 일부, 꼴통보수 반 윤석열 한동훈 일부가 지금 이준석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이준석이가 지금 현재 7, 8% 많으면 19점 몇 프로 10%까지 근접을 합니다. 그 표가 이준석이가 김문수한테 단일화해 줘봐야 그게 국힘 김문수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직까지도 공학도 못 봐요. 지금 국힘은 완벽하게 무너지고 무기력한 상태예요. 김문수 지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국힘 지들이 어떻게 잘해가지고 이재명을 물리칠 일을 해야지 이놈들은 윤석열의 탄핵 이후에 조기 경선 과정에 들어가면서 계속 단일화만 외치고 있습니다. 김문수를 결선에 올릴 때까지 전부 다 안철수, 홍준표, 한동훈이랑 껍데기, 김문수까지 한덕수와 단일화 하겠다. 그건 선거 전략이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김문수가 본선 후보가 되니까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의 속성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단일화에 대한 망령이 사로잡혀 있는 것들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국힘 보수 이것들을 친윤 이것들은 지들이 잘못한 거를 갖다가 오히려 이준석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단일화는 뭐 당이다. 절체절명이다. 김문수와 이준석이가 단일화 안 하면 둘 다 망고의 역적이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단일화라는 것도 반 이재명이라는 확실한 표가 있는 사람이 단일화를 해야지 승산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2022년 조기 대선 2020년 단일화 때 안철수가 진보 중도층의 표를 6, 7%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윤석열한테 엎어줘야지. 엎어줬기 때문에 윤석열이 신성한 거예요. 이번 판하고 2020년 판하고 2017년 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한심한 것들입니다. 한심한 것들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이준석이 얘가 하는 것은 선거 전략이라는 것이 공중전입니다. 공중전. 단일화, 이준석하고 단일화가 벌써 한 달째 가고 있죠. 5월 3일부터. 그러면 이준석이가 점점 뜬다는 거예요. 국힘이었다는 그런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말씀을 안 드렸느냐. 이준석이도 표 가져가고 국힘 너희들도 모을 때까지 모아봐라. 그 전체가 범보수표고 반 이재명 편이 한 42에서 45까지만 가져오자.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수는 문수대로 하고 준석인 준석대로 하고 그 힘을 모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는 거 보면은 아니 이준석한테 매일 찾아가. 어제는 또 안철수가 찾아갔잖아요. 가천대 학식하는 장소까지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안철수는 가서 단일화 이야기를 안 했답니다. 단일화 성사시켰다고 찾아갔는데 단일화 이야기 안 하고 준석이한테 설득당해서 나왔답니다. 공간을 열어놨으니 언제든지 전화해라 그랬답니다. 그게 기가 찬 건데.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유심히 볼 그 관전 포인트는 아십니까? 한동훈과 한동훈계는 단일화를 절대 안 외칩니다. 한동훈과를 제외한 안철수까지, 홍준표까지, 친윤까지 전부 다 단일화 하라 그럽니다. 보수 결집시키자 그럽니다. 근데 한동훈과 한동훈의 찌끄러미들은 그냥 내부 공격하고 내부 분탕질하고 김문수만 공격합니다. 당권 투쟁을 얘네가 염두에 두고 김문수가 대표하기를 원하는 게 한동훈과 그 찌끄러기들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동훈이라고 윤석열의 1호 대변인이라는 친구가 몇 달 전에 이준석하고 합류했죠. 공보단장이라 그럽니다. 개혁신당 선대위 공보단장이라 그러는데 폭로를 하죠. 친윤들이 말이야 너무 많이 전화 온다. 당권을 줄 테니까 이준석과 단일화 하자. 이준석이 당에 들어와서 당권 먹어라 그랬답니다. 먹어라. 그거는 사실이에요. 제 국힘놈들이 그런 짓뿐이 못해요. 미래도 못 보고 전략 전술도 없고 그냥 공학적으로 내부에서도 공학적으로만 싸우고 있어요. 그 공학을 갖다 이준석 갖다 맞춘 거예요. 이준석도 공학적인 정치인입니다. 꾼이죠. 당권 먹어라. 단일화 하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만약에 당권을 줄 테니까 당대표를 주니까 단일화 하자. 이준석이 그거 받았다가는 선거법 위반으로 깜빵 갑니다. 깜빵. 그러니까 이준석은 당장에 부인을 하죠.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럼 얘는 정치를 좀 아니까 친윤이나 국힘이 나한테 단일화 하자. 당권 주겠다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끊어내버리죠. 근데 사실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당권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깨질 땅인데 해체될 땅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준석이가 전화 수신 차단하겠다. 단일화 등 계속 전화가 오니 불필요한 말이다. 선거일까지 수신 차단하겠다. 전화 수신 차단할 수는 없죠. 이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이준석은 놔두면 돼요. 지금 이준석 지지율이 저는 10%가 넘을 것이냐 안 넘을 것이냐에 저는 초미의 관심이에요. 만약에 이번 이준석이 조기 대선은 10% 넘으면 상당한 확장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 보수가
범결집해가지고 김문수를 지원하면은 이준석이는 10%못 넘을 겁니다. 이재명의 표를 뻗는 게 아니라 준석이는 국힘, 꼴통보수, 강성보수, 친한의 표를 뺏고 있어요. 친한의 표도 많이 뺏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일화 문제가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정력을 낭비하고 있죠. 국힘에서는. 그만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김문수가 너무 고리타분하죠. 유연성과 유동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상상력도 없습니다. 준석이가 하는 것은 공중전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유세차도 뭐 다스렸을 때뿐이 없답니다. 그것도 봉고차입니다. 다른 애들은 대형차인데. 그런데 선거 자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기껏해 한 4, 50억 들어갈까요? 그 정도는 그쳐 있을 겁니다. 누구야? 얘가 라이브 방송하면 500만원짜리가 막 후원 들어오고 1000만원짜리가 막 후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힘 애들이 지금 이준석과 단일화 하자는 그 얍삽한 논리가 뭐냐면은 이준석은 비호감이 제일 높다. 돈도 없다. 그리고 쓸만한 정책도 없다. 또 사람도 없다. 비호감도 높은 것도 맞고 돈도 없는 거 맞고 정책도 형편없어요. 이준석이는 여전히 갈라치기 하고 혐오 정치하고 짜실한 것뿐이 못 내놓죠. 그게 당력이죠. 그 다음에 사람도 없다. 사람도 없죠. 다 달아났죠. 허나 김용남, 문병호 다 이재명 품에 안겼죠. 그렇죠. 그런데 준석이라는 원래 그런 애입니다. 자기 혼자 뛰는 애입니다. 얘 대단한 나르시스트예요, 얘도. 그런데 얘는 지금 공중전을 하고 있어요. 이준석이란 말을 이준석 단일화, 이준석 어쩌고, 이준석 학식, 이준석 대학교 방문 이런 것을 가지고 어그로 끌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언론에서 떠는 애입니다. 여기에 이준석이 떠는 걸 도와주는 애들은 국힘입니다. 이준석하고 단일화 하자. 전화도 연락해 해. 이제 안철수까지 찾아가. 안 되는 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 타격은 김문수한테 갈 영향이 많아요. 근데 강성보수나 적통보수들이, 전통보수들이 이준석 진짜 나쁜 놈이야. 김문수로 뭉치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놔두면 돼요. 얘는, 저는 솔직히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건 확실하니 싹 썰어버리면 좋겠어. 국힘 저것들. 윤석열에 부역한 놈들. 그 한동훈도 척봤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의 끄트머리들이 단일화 이야기를 안 하죠. 이준석과 이준석과 김문수의 단일화를 한 놈도 안 합니다. 그거 해서 안 돼. 할 필요도 없어. 다 그런 식이죠. 한동훈이가 당권을 노려서 그럽니다. 그놈도 참 희한한 놈입니다. 그 파괴된 당, 파산된 당 당권 해봐야 뭘 한다고. 기가 참 미련한 그놈도. 다음 영상에 또 찍겠지만 한동훈의 어제 대구 서문시장 방문에 대해서 배현진이가 당권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당권을 거래하냐? 숙주 찾는 기생충들이나 하는 짓이다. 한동훈 안에 붙은 애들 앞으로 정치권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면서 없어질 겁니다. 배현진 얘도 얘가 가는 곳마다 패배해요. 얘가 붙는 데마다 패배해요. 파탄이 나요. 당권 거래도 아니고 당권 거래다? 친윤들이 이준석한테 당권 먹어라. 당권 줄 테니까 단일하자. 이 말 하는 거죠. 숙주 찾는 기생들이나 하는 짓이다. 숙주는 국힘이라는 게 맞죠. 근데 숙주 찾는 기생충이 누구냐 하면은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그놈이 언제 보수의 적장자였습니까? 그놈이 언제 보수였습니까? 지금 김문수가 진다는 것을 얼마나 큰 차이로 지내냐의 문제 진다는 것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고정값이에요. 불변해. 근데 거기서 탈당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냥 당내를 공격하고, 역시 아직까지도 윤석열과 김건희를 공격하는 이놈들이 한동훈과 끝덩어리들 배현진, 김종인, 김종혁, 신지호, 권성국이, 박정훈이 꽤 있죠. 그들이 기생충입니다. 얘네는 지금 왜 당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모든 힘을 합쳐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윤들이나 김문수나 안철수나
준세가 단일화하자 매달리고 있죠. 지더라도. 근데 이 국힘에 기생충이 돼 있는 배현진, 권성국, 박정훈 뭐 많죠. 그놈들. 신지호, 김종혁, 또 얼치기 평론가들은 홍영훈, 그놈들이 한동훈 옆에 있는 기생충입니다. 한동훈과 같은 기생충이라는 거죠. 당권 파먹겠다고 지금 대선을 망치고 있는 놈이 국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척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석이는 끝까지 가야 돼요, 이번에. 과거에 2020년도에 제가 안철수 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끝까지. 그 이후로 계속 안철수를 지원했고, 그럼 안철수는 그때 끝까지 가고 윤석열이 당선이 안 됐으면 지금은 안철수 시대가 왔어요, 벌써. 여기까지. 근데 준석이는 그런 바보가 아닙니다. 준석이는 자기 지지자들을 다 버리고 단일할 나라가 아니에요. 준석이 지지자들이 지금 한 10만 명 정도로 폭증했죠, 인크리징. 불과 2달 전에 8만 명인 애들이. 그들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 동훈이라는 놈도 그래요. 지가 할매들이 절대 안 버리죠. 핵심 코어 세력이, 핵심 운동가들, 운동하는 지원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게 정치의 기본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